제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큰 거는 환자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 뉴스 감식반 김미선입니다. 첫 번째 감식 대상 이국종이란 칼잡이입니다. 이국종 교수를 두고 이국종 교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실력에 인성에 사명감까지 갖춘 이가 자신의 자리에서 몸바쳐 소임을 다하고 그렇게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도 병원장과 정치권, 대형 병원, 군, 정부 이런 소위 절대갑에게 일개 노동자로서 부조리를 외치는 그 모습 많은 이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고 있습니다. 거의 신드롬 수준입니다. 해외에서까지 한국의 맥드림이라는 찬사가 나왔는데 이 맥드림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맥드림이 자체가 꿈에서나 만날 법한 완벽한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팬이 많은 미국 의학 드라마죠. 그레이 아나토미의 주인공이었던 닥터 셰퍼드의 이제 애칭으로도 유명합니다. 맥드림이라는 것 자체가.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이국종 교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의료 드라마는 대담하지만 동시에 이제 민감한 성격의 보는 이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의사를 주연으로 세우게 된다. 그래야 완성이 된다. 근데 이번 사건의 맥드리미는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극찬을 했어요.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를 세우기 위해 해온 노력들도 자세히 소개를 하면서 36시간 동안 연속 근무 등 이게 경무로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덧붙였거든요. 기사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입니다.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수술을 해낸 의사가 정말 대단하다. 하다못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래 봤던 그 어떤 뉴스보다도 이번 뉴스가 희망을 안겨주는 기사다. 이러한 댓글들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데 원조 맥드림인 그레이 아나토미의 그 주인공 배우 이국종 교수와 실제 많이 닮았습니까? 그러니까 닮은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실력파 의사라는 점은 두 사람이 닮은 꼴이에요. 네. 원조 맥드림인 이제 그레이 아나토미, 생겼군요. 예, 닥터 셰퍼드 같은 경우는 실력파 뇌수술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셰퍼드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정다감하고 감성적인 성격, 여기에 책임감이 강하고 사려가 깊다. 근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물이에요. 완벽하게 다 거쳤죠. 근데 하지만 가끔 좀 우유부단한 면도 있긴 했는데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웃는 모습을 잘 보기 힘들었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가끔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도 거침없는 발언이 좀 쿨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까칠하다 이런 인상을 좀 주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지만 포커페이스 속에서 이제 환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만큼은 원조 맥드리미를 좀 능가하는 그게 더 이국종 교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러다가 이국종 교수를 주연으로 한 미국 드라마까지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저 무표정한 날카로워 보이는 칼잡이 이국종 교수가 또 웃을 때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국종 교수는 잘 웃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농담도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교수가 활짝 웃는 순간 바로 환자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북한 병사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이 교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중이랍니다. 그동안 물만 마셨던 북한 병사가 어제 처음으로 묽은 미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어제는 이 교수가 보람이 있다는 말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맥드림이 동화 속 왕자님이란 호칭까지 얻은 이국종 교수 본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들어보시죠. 제 주제를 안다고 그러잖아.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시더라고. 네 주제 신문에 이렇게 나오려면 되겠냐, 네가? 본인은 어머니 말을 빌려서 스스로를 낮추고 있지만 외신뿐 아니라 외국의 네티즌까지도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국종 교수가요, 워낙 의술도 실력도 뛰어나지만 일단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는 거는 그간 의사로서 걸어온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했기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는요, 외과 전문의로서 대한민국 의료계에서는 가장 찬밥 신세를 받는 중증 외상 분야를 외롭게 지탱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병원에서는 연간 10억 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라면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중증 외상 환자는 헬기로 수송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헬기 착륙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드는데 20억이 든다고 하니까 병원 측에서는 못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본인이 그러면 내가 직접 페인트를 사서 헬기 착륙장을 뜻하는 표시를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옥상에다 이렇게 해서 H 표시의 그 헬기 착륙장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2011년 아덴만의 여명작전에서 이제 구출됐지만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치료하면서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또 다른 아덴만의 영웅으로 이제 불리게 됐고
또 본인 스스로를 지방대 출신 무수저라고 말하고 몸을 낮춰온 이국종 교수, 아까 모친 얘기도 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수많은 의사 중에서도 내가 참 별 볼 일 없다는데 내 주제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런 영향을 주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런 어머니의 어떤 따뜻한 또 날카로운 이런 또 예.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이국종 교수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병원에서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데펴 먹고 쪽잠 자고 집에도 안 가고 수술만 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아유 내 아들이면 저런 꼴 못 본다라고 쯧쯧쯧 혀를 찰 정도라고 하는데 취미는 없는 건가요? 이국종 교수도 취미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같은 경우 네. 봤을 때 이 북한 병사한테 소녀시대의 쥐라는 노래를 뭐 오리지널 버전하고 락 버전을 들려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굳이 여러 가지 버전을 이렇게 교수가 왜 들렸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바로 이 교수의 취미를 보면 의문이 좀 풀리게 됩니다.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락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이제 통기타를 잡은 후에 락 음악에 빠져들면서 독학으로 계속 연습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2004년부터는 의과대학 밴드 동아리 이제 지도 교수까지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수술방에서는 항상 그 의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거든요. 클래식을 많이 틀잖아요. 마음을 같은 사람 차분하게. 맞나요? 그렇죠. 이게 윤도현 가수 윤도현 씨의 나비라는 노래를 저렇게 지금 연주하는 본인 직접 연주하는 영상이에요. 필이 충만해 보이는데요. 네, 네. 그만큼 수술실에서 메스를 잡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술실에도 이 교수 같은 경우는 락 음악을 틀어놓는 좀 특이한 방식도 있대요. 네. 그리고 2011년부터 이제 아주대병원 그룹 사운드 어레스트에서 이제 베이스를 하면서 지도 교수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은 이제 심사위원, 락 밴드들이 이제 하는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심사위원으로도 자주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반전입니다. 울분을 토해내면서도 항상 차분한 톤을 유지해서 저는 굉장히 항상 조용한 뭐 클래식만 들을 것 같이 느꼈는데 락밴드라니요. 반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실제 수술할 때 보면 이렇게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수술하시는 분들 많이 볼 그쵸. 수 있는데, 이국종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외과 의사들끼리 손목 스냅만 잠깐만 봐도 그 내공을 알 수 있다. 이론이 완벽해도 결국 손끝에서 결판 나는 게 생명을 만지는 외과 수술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기타 연주도 외과 수술과 비슷하다. 그래서 매력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이런 취미가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 과중된 업무로 취미를 즐기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교수인데요. 오늘 좀 재밌는 글을 봤어요. 한 네티즌이 이국종 교수를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리니까 벌써 드라마 많이 만들어졌다. 이런 답변이 달리더라고요. 어떤 벌써 드라마입니까? 두 편이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방영됐던 낭만 닥터 김사부. 한석규 씨. 그렇죠. 골든타임에서는 배우 이성민 씨가 이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똘똘 뭉친 그야말로 고지식한 의사 역할을 맡았는데, 바로 이국종 교수를 모델로 연기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국종 교수 역시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골든타임 작가들이 우리 병원에서 2달 정도 상주하시긴 했었다라면서 자신이 골든타임의 모델임을 인정하기도 했었고요. 알고 있군요. 그럼요. 낭만 닥터 김사부,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 병원의 얘기인데요. 한석규 씨가 닥터 헬기 이송 장면을 통해서 이국종 교수를 오마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이 장면을 위해서 이국종 교수하고 닮은 꼴 배우를 섭외를 결국 한석규 씨를 한 거죠. 그리고 평소 이국종 교수가 착용하는 것과 유사한 스타일의 안경, 응급 헬기 탑승 시에 입는 의상까지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장면을 완성했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속지 말자. 이국종 교수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들어보시죠. 외상외과 의사들이 막 외제차 타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못 삽니다. 저희는 저희는 적자 부서다 보니까 성과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폼 잡으면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드라마 할 때 PPL 그 협찬 받았대요. 그 외제차. 외제차는 여러분 협찬입니다. 근데 실제 이국종 교수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모습 사진들이 낱낱이 공개가 됐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 교수는 대부분을 외상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네. 세미나도 병원 안에서 연다고 합니다. 언제 위급한 환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 3평 정도의 이 교수 연구실에는 없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집에 거의 가지 않으니 화장실에 소형 세탁기를 설치해서 와이셔츠나 가운 등을 직접 본인이 세탁하고 다려 입는다고 합니다. 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 일도 흔한데 네. 이 교수는 상당히 불편할 텐데도 뭐 그럭저럭 지낼만 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또 숙식을 병원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주로 즉석밥이나 빵 같은 것들로 끼니를 때운다고 하는데 참 나이가 나이인데 참 그렇습니다. 네. 드라마와 현실 여러분 보셨습니다. 저 건강 걱정되거든요. 예, 많이 지쳐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때 사실 오른쪽 어깨가 부서졌어요. 네. 그리고 왼쪽 눈은 지금 망막이 파열된 상태입니다. 부친 역시도 1군단 통신병으로 있으시면서 비무장지대에서 6.25 때 이 북한군과 교전을 하다가 한쪽 눈을 잃었거든요. 그렇죠. 우연치고는 묘하게 지금 부자가 다 왼쪽 눈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바닥에 H로 12,000원짜리 페인트를 산 다음에 이국준 교수가 H 이렇게 헬기 착륙장을 그린 거예요. 저 바닥에. 근데 그래도 헬기 타고 출동하면 저는 안전할 것 같았는데요. 이국준 교수 헬기 타면서 맨날 나 이러다 죽으면 비석 하나 어디 그냥 세워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탄다고요. 그렇게 위험해요? 예, 군용 헬기가 썩 그렇게 그리고 응급 헬기가 그렇게 썩 안전하지는 않다 그럽니다. 네. 이 이국종 교수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헬기에 탈 때면은 군화를 신는데요. 발목하고 다리를 보호하고요. 또 바짓단이 감겨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헬기가 흔들릴 때마다 그런데 찍히고 피부 철과상이 거듭거듭 생긴다 그러고요. 네. 또 헬기에 탈 때면 또 늘 안전모를 쓰고 항공 점퍼를 입는데 등에는 항공 수술 의사라고 또 씌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어깨에는 미군 더스트오프 그리고 오른쪽에는 경기 소방본부 마크가 또 붙어 있는 왼쪽에는요. 저런 모습의 점퍼를 항상 입는데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저런 점퍼를 입는 겁니다. 네. 저 항공 점퍼 동대문에서 12,000원에 구입을 했다고 그러네요. 한 매체에서 이런 인터뷰 또 했다고 합니다.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의 별명은요. 여러분 일부에서는 쇼 닥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들어보시죠. 저희한테는 이제 어떤 이제 등대 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뭐 길을 비춰주시는 분, 호자 같은 분이시죠. 이게 사실 교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새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요 근래 좀 마음앓이가 심했어요. 김종대 의원이, 정의당 의원이 귀순병 기생충 공개를 하면서 이제 비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소가를 좀 많이 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환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인격 테러니 뭐 의료법 네, 위반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네티즌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국종 교수에게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의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들이 많았는데 네. 지난 22일이었죠.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환자 상태, 귀순병사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거 뭐 엄청난 성토를 했는데요. 그런데 브리핑을 앞두고요. 이국종 교수가 석혜균 선장하고 통화를 했었대요, 미리. 예. 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의사들이 별거 아닌 환자를 데려다가 쇼한다고 난리가 났다. 네. 이런 얘기를 석혜균 선장에게 얘기를 하면서 선장님의 배에 있는 총구멍 사진 공개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사실 스트레스 받고 억울했었던 모양이에요. 또 그리고 합참이랑 상의를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건데도 환자 개인정보 공개를 두고 비판이 많다면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었는데 그런 점들로 격정 토로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거죠. 저 박사연 기자, 청와대 청원이요.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상황 어때요? 몇 명 정도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이슈가 됐잖아요. 지금 예. 자체로는. 이제 현재 이제 권역 외상센터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이 단숨에 추천 2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두순 출소 반대예요. 이건 이미 지난번에 올라왔던 청원이기 때문에 1위가 된 건데 짧은 시간 안에 벌써 두 번째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상센터에 이제 어려운 현실을 꼬집은 이 교수의 기자회견이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파장을 일으키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청와대 관계자 같은 경우는 권역 외상센터 지원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외상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현재 밝혔거든요. 20만 건이 넘으면 이제
답변을 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정부의 움직임도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국종 교수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저도 2001년까지는 그냥 통상적인 외과에서 간담치료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도 외상외과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직 발령을. 한국에선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갑니다. 미국 가서 배워옵니다. 미국 가서 그냥 거의